안녕하세요. 책과 우리 아이 절친 맺기 저자 오애란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책 5장에 있는 함께 써볼까요? 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에 보면 여러 가지 독후감 쓰는 법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요 하고 과학책을 읽었다면 이렇게 써요 라는 것에 대한 영상을 이미 이렇게 보내드렸고요. 이번에는 제일 첫 번째부터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을 보신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로 할 것은 편지 형식으로 한번 독후감을 써보자는 건데, 이번에 편지 형식으로 쓰기 위해서 제가 선정한 책은 바이나리와 아기별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좋은 책으로 선정된 책이라서 어머니들이 아이들과 함께 읽고 활동하시면 좋은 책으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먼저 편지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국어 과정 중에 편지 쓰는 순서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편지 독후감으로 쓰기 위해서는 책을 읽은 후에 자기의 느낌을 편지 형식으로 쓰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내가 주인공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사고를 확장하면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주인공이 나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는 책 속의 주인공 말고도 등장인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등장인물에게 편지를 쓰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편지를 쓰든지 편지 쓰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교과 과정 중에 배우는 것처럼 편지 쓰는 순서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 편지 쓰는 순서가 먼저 첫 번째는 받는 사람.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라고도 표현하고요. 두 번째는 첫인사, 세 번째는 할 말, 교과서에서는 전하는 말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네 번째는 끝인사, 그 다음이 쓴 날짜, 그 다음이 이제 쓴 사람 또는 보내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책을 구매하셨을 때 드린 생각연필 독서록에 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 편지 쓰는 순서가 이렇게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받을 사람, 첫인사, 할 말, 끝인사, 쓴 날짜, 쓴 사람 여기다 넣으면 되고요. 저는 오늘 이 도서명을 바이나리와 아기별이라는 책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편지를 쓸 때 이 바이나리와 아기별이라는 책에는 두 등장인물이 나와요. 하나는 바이나리, 하나는 아기별. 딱 둘이서 노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둘이 어떻게 서로 친구가 되어 가는가, 또는 친구가 되었을 때 서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줘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바이나리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편지 쓰는 순서에 따라서 이 책을 읽은 후에 독후감 쓰는 법을 함께 해볼게요. 제일 먼저 받는 사람은 바이나리가 되겠죠. 그래서 바이나리에게라고 요 받을 부분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책에서 바이나리와 아기별은 우리 아이들 또래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존댓말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친구에게 쓰듯이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나리에게라고 쓰시면 돼요. 이제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는 제가 바이나리한테 하는 거죠. 바이나리 안녕, 나는 누구누구야. 자기소개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바이나리라는 등장인물을 어떻게 알았는지 써주면 좋겠죠. 그래서 나는 너를 바이나리와 아기별이라는 책을 읽고 알게 되었어. 이런 식으로 책의 제목을 써주면 좋은데, 우리가 책의 제목이라든지 어디 뭐 지명이라든지 이런 고유 명사를 써줄 때는 위에다 작은 따옴표를 해주면 더 좋아요. 그래서 나는 작은 따옴표 바이나리와 아기별 작은 따옴표를 닫고 이라는 책을 읽고 너를 알게 되었어.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인사까지 했으면 이제부터 이제 할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편지를 쓰라고 하면 편지 쓰는 것 자체는 그렇게 사실 어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편지를 썼을 때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헷갈리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주제를 선정하지 않고 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편지에서 할 말을 쓸 때는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주제를 한 가지로만 정해라. 자, 그래서 저는 이 바이나리 아기별에서 제가 바이나리한테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지 그 주제를 아기별로 정했어요.
아기별을 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예를 들면 바이나리와 아기별이 굉장히 즐겁게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와 할 수 있는 놀이라고 주제를 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기별이 바이나리와 만나지 못하고 헤어져서 결국 바닷속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다가 지금까지 아기별의 별빛으로 환하게 빛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해서 바다가 빛나는 이유, 또는 바닷속에서 찾고 싶은 아기별, 이런 식으로 주제를 하나로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 나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바이나리한테 편지를 쓰면서 주제를 아기별로 정했어요. 자, 이제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바이나리야, 너가 처음에 아기별 만났을 때 기분이 어땠어? 아기별은 너를 엄청 보고 싶어 했었잖아. 그런데 아기별이 며칠 동안 안 나올 때 혹시 아기별한테 서운하지 않았니? 또 아기별과 날마다 밤마다 만나서 함께 달리기도 하고 노래 부르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놀았는데 갑자기 아기별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혹시 아기별에게 대한 미운 마음이 들기도 했니? 결국 너를 아기별을 기다리다가 아기별을 못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네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아. 나도 기다리던 친구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왔던 경험이 있거든. 그때 처음에 그 친구가 미웠었는데 나중에는 너무 걱정이 된 경험이 있거든. 나는 바이나리야, 네가 아기별하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아기별에 관한 이야기만을 계속 할 말에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할 말을 할 때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는 문장을 많이 쓰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에게 자, 할 말에서는 점, 물음표, 느낌표, 점이나 물음표나 느낌표가 오면 문장이 이제 하나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할 말에서는 점을 5번 찍기,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제시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이나리야, 아기별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점이 5번 나오게, 말을 5번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책으로 할 때는 뒤에 보면 이렇게 다시 또 쓰실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두 번째 할 때는 이번엔 할 말에서 점을 7번 찍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제시를 해주면 아이들이 문장을 조금씩 늘려가는 연습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할 말을 다 했으면 이제 끝인사를 할 차례예요. 끝인사는 우리가 보통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만나, 뭐 반가웠어,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아까 할 말에서 주제를 정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사를 하는 거죠. 아까 저는 주제를 아기별이라고 했으니 여기에다가 바이나리야, 네가 아기별하고 다시 꼭 만났으면 좋겠어. 그럼 안녕.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내가 정했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더 강조를 해줘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날짜 쓰면 되겠죠? 2020년 몇 월 며칠. 그 다음에 쓴 사람은 제가 지금 바이나리에게 편지를 썼으니까 저는 에란이니까 에란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 돼요. 요게 책을 읽고 나서 한 편의 편지 독후감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장을 바꿔서 바이나리가 저에게 쓰라고 해도 돼요. 그럼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바꾸지? 너무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한 번, 두 번 연습해보면 할 수 있고 좀 낯선 느낌인데 처음엔 낯설어 하지만 신기해서 재밌어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바이나리가 아기별한테 쓴다든지 아기별이 바이나리한테 쓴다든지 이렇게 등장인물끼리 편지를 쓰는 것도 여기에 이렇게 페이지 수가 많이 할애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지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이 쓰죠. 근데 요즘은 좀 손편지를 안 쓰기는 하지만 편지라는 것은 글 쓰는 데 있어서 참 기본이 되는 틀이거든요. 그래서 편지 하나로도 우리가 굉장히 큰 일을 이룬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책을 읽은 그 감정, 감동을 흘려버리지 않고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편지로 써서 남길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남길 수 있는데 이 책이, 제가 쓴 책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편지로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한 독후감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